안녕하십니까. 어쩌다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입니다. 지연이 마케트 젠지 옹기니 전선영, 출판사는 드난출판입니다. 그럼 책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일식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맛있을 뿐 아니라 건강에 좋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주된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식이라기보다 일본인이 만드는 식사라고 생각하는 편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수상적인 일식 레스토랑에서 내놓는 거대한 초밥이나 프리트처럼 두툼한 반죽을 입힌 튀김은 도저히 건강에 좋다고 볼 수 없다.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일식은 건강에 좋다라는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를테면 출장지 호텔에서 아침을 먹을 때를 생각해보자. 일식 정식은 밥과 된장국, 구운 생선, 달걀말이, 채소절입니다. 양식 정식은 빵과 주스, 햄, 에그, 샐러드, 요구르트가 나온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른다면 아무래도 일식 정식이 불리하다. 밥과 빵, 주스와 달걀말이에 쓰인 설탕을 생각하면 탄수화물량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일식 정식에는 염분이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 앞서 소개한 곤도 박사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채소 절임 같은 짭짤한 반찬에 밥을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단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일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일식이라는 말을 듣고 떠올린 음식이 회나 샤브샤브 혹은 미역, 초무침이었다면 확실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하지만 밥과 된장국의 채소절임이라면 도저히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없다. 일본인에게 정말로 건강에 좋은 일식이란 조모닌, 다시 말해 신석기인이 먹었을 법한 음식이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신석기인이 갖고 있었던 DNA를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소화 흡수 시스템도 그것을 조절하는 뇌의 시스템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대로라면 신석기 시대에 없었던 음식을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 신석기 시대에도 자연에서 자라는 메밀 같은 곡류를 먹었다고 하므로 살이나 보리 같은 곡류 자체는 우리 몸의 소화 흡수 시스템이 알맞다. 다만 당시에는 정제한 곡류도 없었거니와 곡류를 다량으로 먹는 습관도 없었을 것이다. 흰 설탕 따위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흰 설탕을 녹인 액체를 마시는 것은 신석기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그 DNA를 이어받은 현대인에게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식량을 확보하느라 고생했던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먹는 것과 관련된 작업의 하루의 대부분을 할애해야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현대인도 그들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 역시 일이 바빠서 점심시간을 느긋하게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바쁜 현대인의 사정을 역으로 이용해 활개치는 비즈니스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간 없는 직장인을 위해서라며 권하는 영양음료나 스포츠 음료도 신석기인의 DNA를 이어받은 현대인의 몸에는 적합하지 않다. 단백질 보충제니 아미노산 보충제니 하며 파는 분말도 마찬가지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 병으로 하루치 채소를 먹을 수 있다라는 주스에는 정작 중요한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게다가 맛을 조절하기 위해 채소 외에 과일 등 쓸데없는 당분도 들어있다. 하루치 채소는 하루 동안 제대로 먹으면 그만 아닐까? 손쉬운 건강법을 찾다가 손쉽게 건강을 해치고 마는 모든 직장인이여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진짜 백이 건강이 그렇게 손쉽게 내 것이 될까? 어떤 일도 그처럼 간단히 해치우기는 어렵다. 인생과 일에서 성공을 거두는데 가장 중요한 건강은 식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 과일을 건강에 매우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남성 가운데 과일을 채소와 같은 위치에 두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과일에는 확실히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한편으로 탄수화물 덩어리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과일은 당도가 높게 계량되어 있다. 과일에 함유된 것은 포도당이 아니라 과당이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과당이므로 살이 찌지 않는다라는 영문모를 논리를 펼치는 사람도 있으니 난처한 일이다. 확실히 밝혀두는데 과당이기에 과일은 더욱 살이 찌기 쉽다. 그것은 생화학을 배운 사람이 보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인간의 몸은 에너지원으로 포도당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과당은 에너지원이 아니므로 곧바로 지방으로 바뀌어 몸속에 저장된다. 즉 살이 찌기 쉬운 당이다. 과일을 좋아한다면 아침 식사 마지막에 조금만 천천히 씹어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된다. 과일을 많이 넣어 탄수화물이 듬뿍 들어있는 주스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몸이든 머리든 지쳤을 때에는 단 것을 먹으면 회복된다는 것이 세간의 통념인 모양이다. 그 이유를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왠지 모르게 그럴 것 같다라고 말한다. 조금 지식이 있다 싶은 사람은 혈당치가 올라가니까 피로가 가신다 라고 대답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확실히 혈당치가 올라가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모두가 속고 있지만 탄수화물을 섭취해 올라간 혈당치는 다시 급격히 떨어져 초조감, 토기, 졸음 등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피로를 떨쳐내기 위해 단 것을 먹었건만 도리어 지치고 마는 것이다. 그럼 피곤하네, 뭐라도 단 걸 먹어야겠어 하며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늪에 깊이 빠져든다. 아니하게 단 것이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일은 그대로 먹는 것이 가장 좋으며 즙을 짜거나 주스로 갈아 먹는 것은 좋지 않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신선한 주스를 마시는 습관은 지금 당장 버려야 한다. 고급 호텔에서 내놓을 법한 비싼 생과일 주스는 달콤한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다. 이를테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만드는데 6개에서 8개의 오렌지를 사용한다. 오렌지는 직접 껍질을 까면서 천천히 먹으면 한 개로 충분할 수 있는데 주스로 갈아 먹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당분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네, 오늘은 마키타 젠지 작가의 식사가 잘못됐습니다를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